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할머니를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 할머니가 매일 새벽 광어회 20kg을 사가던 이유,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끝까지 들으시게 될 겁니다. 저는 올해로 46, 경기도 안산 어느 재래시장에서 바다정이라는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가게를 제가 물려받은 지 벌써 20해가 넘었네요.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저는 시장 골목을 걸어가게 문을 엽니다. 그 시간이면 시장은 아직 어둡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생선 비린내와 젖은 콘크리트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죠. 저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맡으셨던 냄새니까요.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그 소리만 또렷이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 낡은 장바구니, 허리가 조금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두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조금 가빴죠. 광어 오늘도 있나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칼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손가락 2개를 펴 보이셨습니다. 20kg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0kg? 그건 단체 손님이 주문할 때나 나가는 양입니다. 회식 자리, 돌잔치, 큰 행사, 그런 데서나 쓰이는 양이었죠. 혹시 행사가 있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집에 가져갈 거예요. 저는 이상했지만 일단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광어를 한 마리씩 꺼내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정리하고 살을 발라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질이 끝나고 비닐에 담아드리자 할머니는 돈을 건네셨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들 정확히 세어서 건네셨더군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장바구니에 봉지를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굽은 허리, 느린 걸음,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회색 코트, 저 양을 혼자 드시려고 의문이 머릿속에 남았지만 저는 곧 다른 일에 묻혀버렸습니다. 다음 날도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 새벽 5시 45분. 광어 20kg이요. 똑같은 말, 똑같은 표정, 똑같은 장바구니. 저는 손질을 하면서 슬쩍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식당 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혹시 납품 같은 거? 할머니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작게 말씀하셨죠. 그냥 집에서 쓸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할머니는 매일 오셨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확히 같은 시간에 저는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매일 20kg씩 광어를 사가신다? 그게 가능한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슬슬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네 가게 매일 새벽에 오는 할머니 있잖아. 옆 가게 주인 형이 물었습니다. 그분 왜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그 양이면 분명 어디 파는 거 아니야?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불법 유통 같은 건가? 형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거 많아. 싸게 사서 다른데 비싸게 팔고 어르신들 이용하는 수법도 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할머니가 광어를 들고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신고해야겠다. 저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의심되는 상황이 있어서요. 매일 새벽에 고령의 어르신이 오셔서 광어회를 20kg씩 사가시는데 혹시 불법 판매나 사기 같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순찰 나가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을 무시했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칼을 갈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이 났죠. 내가 잘하는 건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장사는 사람을 보는 거야. 생선 보는 눈보다 사람 보는 눈이 더 중요해. 저는 아버지 말씀을 떠올리며 할머니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깊은 주름, 떨리는 손, 가빴던 숨소리. 그런데 눈빛은 맑았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때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젊은 순경과 사복을 입은 중년 형사. 신고하신 분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형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 어르신, 오늘도 오시나요? 아마 오실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거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시간이 흘렀습니다. 5시 40분, 5시 45분, 그리고 정확히 5시 47분. 문 여는 소리.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회색 코트, 오늘도 낡은 장바구니, 광어 20kg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천천히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실례합니다. 잠시 여쭤볼 게 있어서요. 할머니의 어깨가 아주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르신, 매일 새벽에 광어회를 이렇게 많이 구매하시는데 혹시 어디로 가져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의 얼굴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주름진 입술이 떨렸고 눈가에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억지로 짓는 것 같은 그런 미소였습니다. 아, 그냥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드시기엔 양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장바구니 끈을 더 꽉 쥐셨습니다. 주름진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저는 그 손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봉지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 좀 해도 될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형사가 봉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레 손질된 광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온 도시락 하나, 그 안에는 부드럽게 끓인 미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접혀 있는 손편지 한 장. 형사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삼키면 좋겠다. 너를 보고 싶은데 이제 말도 못해서 어떡하니. 가게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형사도 순경도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27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수술을 3번이나 했는데 결국 말을 못하게 됐어요. 씹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그때 민수가 27이었어요. 결혼도 안 했고 할 일도 많았는데.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손수건도 없이 손등으로. 그 아이가 어릴 때 광어회를 정말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회 먹으러 가자고 졸랐죠.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면 바다 앞에 횟집 차려줄게. 그때 엄마한테 직접 회 떠줄게.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20회째 병원에 누워 있어요.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숨만 쉬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에 와요. 새벽 공기 마시면서 오늘도 힘내자 하고요. 광어 사서 집에 가서 곱게 갈아요. 미음에 섞어서 아들한테 먹여요. 혹시라도 언젠가 한 입이라도 삼킬까 싶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20회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갔어요. 비와도 가고 눈 와도 가고 아파도 갔어요. 그 아이가 내 아들이니까요. 형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할머니는 처음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형사가 권했습니다. 저희도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수원까지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창밖을 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저는 뒷좌석에 앉아 할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뺨, 가는 목, 허리가 굽어 있어도 꼿꼿이 앉으려 하시는 모습. 이분이 20회 동안 매일 새벽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소독약 냄새.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302호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여셨습니다. 병실은 작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침대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47, 할머니 아들의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누워 있는 모습은 훨씬 더 여위어 보였습니다. 두 눈은 감겨 있었고 팔은 가늘었고 기계 하나의 의지에 호흡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아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어.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말하듯이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광어회 잘 손질해 왔어. 사장님이 특별히 좋은 거 골라줬어. 할머니는 도시락을 열고 미음을 떠서 아들의 입가에 조심스레 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미음을 입가에 대시자 아들의 목이 아주 약하게 꿀꺽 움직였습니다. 정말 희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서 알아차리기도 힘들 정도로. 하지만 할머니는 보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입에 대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죠? 지금 삼켰어요. 우리 민수가. 할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렇게라도 한 입이라도 삼키면 저는 그걸로 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사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언제까지고 올게. 내가 깨어날 때까지. 아니, 내가 안 깨어나도 엄마는 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만 삼켜줘. 저는 병실 구석에 서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저 할머니를 불법 판매를 의심해서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저 할머니는 20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에게 광어회를 먹이러 다니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습니다. 병실을 나오며 저는 할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신고를 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울면서도 웃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신고하신 거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수상해 보였겠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 따뜻한 손,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와줘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할머니가 오실 때마다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드렸습니다. 돈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들한테 주는 거니까 내가 사야 마음이 편해요. 저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이라도 더 정성을 담았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가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 침묵. 그리고 할머니의 아들이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손을 잡고 계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가게 문을 엽니다. 칼을 갈 때면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회색 코트를 입고 서 계시던 모습, 떨리는 손으로 장바구니를 드시던 모습, 저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구나. 그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래요. 20해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광어를 사고 미음을 끓이고 아들에게 먹이는 것, 그게 사랑이래요. 저는 오늘도 칼을 갑니다. 그 할머니를 생각하며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